새로운 얼굴도 보고 가십시오. 예, 오늘 정치 라이브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좀 꽉 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죠. 정치 라이브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늘 묻는 공식 질문인데 바쁘시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방금 한 몇 분 전에 또 어딘가로 또 소속돼서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갑자기 또 오늘 뭐 예. 이제 내란 국정조사 특위로 갑자기 보임되는 바람에 예. 예. 누구랑 바뀐 거예요 그러면? 김승원 의원하고 뭐 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예, 아니면? 예, 뭐 저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대로 모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쪽 분들은 네. 왠지 다 뭔가 비밀이실 것 같아요. 예. 뭔가 다 안보와 관련된. 아직 소개는 안 했지만 예, 바로 등장했습니다. 말씀하신 조수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왔습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모시고 꽉꽉 채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체포하고 나면 뭔가 좀 조용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정국 때는 뭐랄까 이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다음을 준비하는 스텝들이 굉장히 빨라서 뭐랄까 이 정도로 시끄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서 기사량이 더 늘었고 봐야 될 뉴스가 더 많아졌다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혹시? 예, 아니 일단은 그 변호인단에서 저는 이게 그걸 다 언론에서 다 보도해 주는 것도 좀 보도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뭐 이게 토리 보고 가야겠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또 내란죄로 오히려 뭐 공수처장을 고발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약간 막가파식의 그 법원에서 내준 정당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 무슨 내란입니까? 예, 근데 예. 이렇게 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보기 어려웠던 또 네. 그때 그 형사처벌 때 보기 어려웠던 행태들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께서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될 뉴스량까지 많아져서 국민들께서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이제 그 피의자를 이제 미화하는 것 같은 그런 기사, 내란범을 포장하는 것 같은 기사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부승찬 의원도 윤석열 체포 이후에 혹시 뭐 소감 짧게? 저도 이제 체포만 되면 네.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살겠다고 계속해서 뭔가 나올 것이고 예.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더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더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들 하고 네. 물론 불협화음도 있죠. 뭐 이제 김용현과 윤석열의 주장이 배치되는 네, 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국민들이 피로감을 더 느낄 것 같은.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체포적부심부터 예. 시작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모든 카드를 꺼내서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약간 이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또 불안해하는. 여기서 또 살아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거기에 또 국민의힘이 이제 오르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란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조특위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국조특위를 이제 TV로 시청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네. 이게 내란의 가담자들이잖아요. 공범들인데 와서 떳떳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방송 그러니까 뭐 보도 이런 거 보면 윤석열 측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 측 대변인 변호사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아무튼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는 사람들은 저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마디 덧붙이면 네. 그 생각은 해요. 아마 이런 대화들 많이 하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일부 사람이 아니라 상당층이 그것도 지도층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있고 네.
이런 내란 행동을 보고서도 거기에 이제 선동에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선동을 하거나 이게 정당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게 뭐 중국하고 엮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음모론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분들이 다 튀어나왔다고 할까요? 네. 이 두더지 잡기처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하지 못했던 역사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뚜껑을 따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린 거 아닌가? 네.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 있는 그 핵심 코어는 일단 잡아넣은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시작점이 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이제 좋은 계기가 또 한편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줄이고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 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뭐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고 이번 적부심은 사실 있는 제도니까 방어권으로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일 중에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루기도 참 입 아픈 요즘입니다. 자, 윤석열. 자, 어쨌든 구치소 첫날 밤 보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뭐 김건희 보고 가겠다. 토리 좀 보고 가자. 이제 이런 미화 보도라기보다는 실제 윤석열이 들어가서 어땠는지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내용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양복 차림에 뒤척이다 잠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리얼이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3분의 1 남겼다. 입맛에 안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보니까 사료가 입에 안 맞았다. 뭐 이런 이제 그 격한 표현도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던 분들은 아하. 그렇게 매일 술 드시던 분은 아침에 시리얼에 우유 나오면 못 먹어요. 근데 내일 황태해장국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인도주의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네요. 내일 얼마나 남기는지 한번 봐야겠네. 아니 근데 술을 안 먹었는데 황태해장국은 또 평소에 먹던 거라 땡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해장국이면 좋죠. 네, 뜨끈뜨끈하면 좋으니까. 짝이 예. 안 맞는 거죠. 오늘이 황태국이고 예. 내일이 시리얼이어서 아,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저기 죄송합니다만 술을 좀 드셔본 분들 입장에서는 술을 안 먹었지만 점심에 해장국을 누가 주거나 뭐 국밥을 먹거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야 이거 내 술 안 먹었지만 해장하는 느낌이다 또 이런 느낌으로 잡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술 먹고 나면 이제 가장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게 빵이잖아요. 빵. 빵. 시리얼 시리얼. 안 들어가죠? 예. 아니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데 예, 이게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몸에서 받지를 안 했을 거예요. 배는 고프지만 예. 받지를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실제 우리 조수진 변호사께 여쭤봐야 되는데, 예. 일부에서 저희 확인해 보니까 이루신문 보도더라고. 근데 일부에서 소등 뒤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데,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나요? 독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 약간 좀 MSG가 많이 들어간 보도일까요? 어떨까요? 예. 아니 이게 이렇게 들리고 이런 구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근데 엄청나게 코를 심하게 곤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아니, 왜 김건희 씨가 왜 무슨 어디 네. 정태균 씨인가 카톡인가에서 맨날 뭐 우리 오빠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방구 뿡뿡? 방구 닦이고 뭐 그러면 코도 골지 않을까요? 이게 보면 우리 군의 이제 구치소 같은 데 가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같은 데서 이제 대기하잖아요. 뭐 실질 심사하거나 이제 예. 대기하는 데 가면 예. 이게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예. 밀폐된 공간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네. 왜냐하면 또 유리가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자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코를 곤다면 저는 들릴 것 같아요. 저 일부 너무 크게 골면 들릴 수 아니 있다. 그게 아니라 아니면 아예 들릴 가능성이 높다. 교도관들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 뭐냐면 피의자들이 이제 대기하는 데잖아요. 일단 네. 대기하는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픈돼 있어요. 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해할 수 있어서 네. 그렇겠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권영애 전 안기부장 같은 경우 예. 그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찰 조사받다가 화장실에서 이 칼로 긋기도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졌을 거고 순찰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이 교도관들이 거의 했을 거고 예. 그리고
체형적으로 봤을 때는 코를 많이 고는 체형. 체형적으로 코를 많이 고는 체형입니까? 이게 있잖아요. 다리가 가늘고 예. 배는 많이 나오고 예. 이런 분들이 보면 예. 코를 많이 고세요. 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아, 네네. 네. 예, 없지만 예. 그래서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아니 나왔는데 콧소리는 진짜 잘 들린다. 아. 구치소는 진짜 오픈돼 있다. 예. 거의 다 열려 있다. 예, 일요신문의 보도가 뭐 네. 이게 어쨌든 사실에 가까운 거라고 우리끼리는 좀 인정하도록 하고, 근데 구구절절 좀 저도 이 보도가 정확하게 보니까 여기 이제 고위 교정 관계자 이쪽 인사에 통해서 현직 대통령 구금은 우리도 처음이라서 비상근무했고 별다른 언급 없이 피의자 대기실로 들어갔고 소등된 후 30분쯤 지나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뜬 눈으로 우리가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은 체력적으로 또 많이 지친 상태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코골이에 대한 근거들을 달아놨습니다. 예, 뭐 이제 이런 장면들은 뭐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반복적으로 가십거리로 많이 다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의원님 왜 내란의 수괴를 이렇게 지금 경호를 네. 하고 있다면서요?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신분 구치소에 갔는데도 그럼요. 인신 구속이 됐는데도 경호를 해줘야 그럼요, 됩니까? 그럼요. 불쾌한데요? 그거는 이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경호한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어찌 됐든 교도관들이 일차적으로 그 심신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무슨 상황이 발생하거나 뭐 네. 이랬을 때는 즉각적으로 경호할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 경호는 아마 유지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초유의 사태고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예, 현직 대통령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경호의 의미라는 게 사실 이게 있는 맞아요. 걸까? 그러니까 경호의 사실은 의미가? 이중 예산을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구치소라는 곳이 굉장히 그 건물 자체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여러 명이 24시간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경호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독방이고 네. 근데 법에서 경호를 24시간 하도록 정해져 네.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기면 경호처 공무원분들은 또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별 의미 없는 경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분들은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이거 뭐 저는 이젠 법률 만능주의, 법비 만능주의를 넘어서 사실 저는 이제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을 부정하는 단계에 와 있는 이런 대처들 보면 좀 어이가 없는데, 공수처 조사 안 나갔죠? 그리고 오늘 체포 적부심 아까 5시에 시작돼서 아직 결론 안 난 거죠, 변호사님? 좀 전에 한 10분 전까지 안 났었고요. 네. 그 체포 적부심에도 불출석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불이익 받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거의 그 체포 적부심에서 판사한테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데 예. 아예 안 나가 버렸다는 거는 판사가 보기에 인상도 안 좋고 예. 그리고 적부심이 돼서 체포 영장이 뭐 기각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이러면 거의 희박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그냥 그냥 절차상 자기의 방어권이니까 한번 해본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만큼 나는 억울하다. 이게 뭐 무효인 영장이다. 어제 그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무효고 뭐 네. 불법이고 네. 뭐 국민 여러분들 이런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나는 동원한다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네네네. 요게 포인트인데 최대한 지금 지연 작전을 펴고 있잖아요. 예. 형사 재판을 최대한 늘려서 뭐라도 상황 변화를 일으키려고 이게 적부심을 신청하면 예. 그 구속 기간이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이 또 절차가 다 뒤로 밀려요. 예. 하루라도 벌려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더 벌겠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이걸 해본 거다. 이게 뭔데 사실 이거 말고 더 나올 게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절차든 간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 딴지 걸어가지고 지연을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부당함을 알리겠다라는 그 여론전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먹히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예, 일정 부분 그건 여론조사 결과로서 이게 뭐 보수가 가표집돼 있든 뭐든 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일정 부분 먹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영상 메시지라든지 편지라든지 손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드디어 국민들이 나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계속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예.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계속 나는 지금 불법한 네. 권력에 의해서 네. 현직 대통령이 당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마다 예. 나는 저항할 것이다. 예. 싸워 나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국민들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예. 뭐 이런 영상 메시지를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먹히고 있다. 라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제 다 부인을 하는 단계에 와 있으니까 저는 뭐 이제 윤석열 측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도 뭐 오늘 보니까 공수처장을 무슨 뭐 내란죄로 네. 고발을 했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추저분하고 진짜 지저분하고 추접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요. 어르신들 쓰시는 말. 지저분 추잡하다. 근데 너무 어울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근데요. 그거는 좀 궁금한데 체포 적부심은 기각되는 게 있고 각하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모르겠네. 기각 각하? 그럼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보통 기각 각하는 법률적으로 다른 거라고 설명하잖아요. 예, 다른 거는 다른 거죠. 예. 근데 이게 혹시 뭐 오늘 어떤 분이 제가 오기 전에 체포 적부심이 혹시 각하되는 거에 대한 의미와 기각되는 거에 대한 의미가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법률적으로 해석은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어때요? 글쎄요, 실제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온 국민이 지금 윤석열 씨 때문에 헌법 공부에 의해서 이제 형법 공부를 다 하고 있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도 아니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네. 모르긴 하지만 네네. 법원에서는 이걸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기 전에 아예 까미 안 된다. 그냥 서로 딱 보고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딱 버려버리는 거지. 닥쳐! 이렇게 하는 본안 게 심사도 테이블에도 안 올리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심의를 하면 기각이냐 인용이냐로 가야 되는 거지만 각하는 심의를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개념상.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도 하게 된다면 이 각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뭐 잘 모르겠어요. 법률상 있는 방어권을 활용하고 제도를 쓰는 거니까 각하 자체가 없고 그냥 기각으로 결론이 나는 건데. 그렇게 될 것 같고 네네네. 그 모든 어쨌거나 범죄자에게 형법과 헌법상 정해진 권리를 네. 보장해 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뭐가 화가 나냐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조사를 네. 지금 뭐 공수처 가서 받을 때도 진술을 전혀 다 거부하고 밥만 먹고 메뉴는 정하면 아니 이름 부르면 예. 윤석열 이래야 되는데 이름도 얘기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 무슨 뭐 국가보안법으로 아니면 어떤 학생운동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신 분들이 네. 아시잖아요. 그 조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조작할 위험이 있을 때 쓰던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검찰청이나 경찰서 그 감금된 공간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조서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 가서 오픈된 장소에서 방청석에 사람들이 있을 때 최초 진술을 하겠다 할 때 쓰는 전략인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거는 아마 공수처의 얘기를 자기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 분명히 이게 브리핑이나 언론에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김이 빠질 수 있고 그것보다는 본인이 계속 묵비권을 쓰다가 나중에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 네. 구속되고 20일 뒤에 기소가 되면 그때 법정에서 언론이 있는 앞에서 최초 진술을 하려고 그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 네. 뭐 이제 막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얘기함으로 해서 예. 그것이 좀 더 보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예. 좀 각인되게 하려고 자기 입장을 그래서 예. 지금 아예 묵비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것도 본인이 그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 뭐라고 했어요? 12월 12일 날 네. 모든 절차의 법과 질서 다 지키겠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그런 법꾸라지 같이 네. 지금 본인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저렇게 잔머리 굴리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아무것도 안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는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알겠죠. 예. 저도 이제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이번에 그 책 때문에 네. 많이 가봤잖아요. 예. 그런데 알고 막 그렇네요. 아니 많이 가봤는데 예. 그러면 그 완전히 결론을 정해놓고 예.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도 나는 얘를 딱 사건을 보면서 예. 얘를 구속 기소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네. 그래서 결론을 다 정해놓고 예. 저 사람의 방어적 진술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예. 상호 시간 아깝게 이 바쁜 세상에 그냥 기소하면 되지 뭘 나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냐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야 어차피 니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무슨 진술을 하든, 니네가 받아줄 거냐.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진술서 제일 마지막에 자필로 뭐 쓰는 게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예. 서울경찰청에서도 뭐 4번 조사받고, 예. 5번 조사받고. 맨 마지막에 더 할 어. 말 있습니까? 하는 밑에 이거, 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글로 써달래. 그래서 썼는데 예. 경찰에 가서는 제발 송치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는 제발 기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진술서대로 다 해주더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니네 수법 내가 다 알아. 아. 내가 괜히 얘기해봐야 예. 어? 예. 먹히지도 않을 거. 네. 내가 재판 가서 따질게.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 다 거부하는 거지. 아. 내가 검찰총장도 하고 음. 다 했어. 막 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는군요. 그러니까 왜 내가 깜도 안 되는 니네한테 예. 조사를 받아? 아. 이거죠.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부승찬 의원의 경험으로 본 윤석열 내재적 접근 저희가 좀 해봤는데 두 분의 이제 그 윤석열 수사 전면적인 이제 수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수사와 관련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일까? 요거를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수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수사의 포인트. 포인트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윤석열 씨가 어디 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지만 43일 동안 네. 지금 그 밑에 김용현 장관, 뭐 여인형, 뭐 방첩사령관, 그리고 뭐 박인수 뭐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등 다 구속돼서 또 일부는 기소까지 되는 시간 동안 수계라고 계속해서 그 영장에 기소장에 적힌 사람은 체포가 안 되는 바람에 네. 수계가 이제야 이제 뚜껑을 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그리고 그 수계가 변호사 선임계는 내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참칭하는 네. 자인하는 사람에 의해서 입장이 다 나온 상황이잖아요. 거의 예, 뭐 예. 본인은 사실은 뭐 지시도 안 했고 예. 뭐 나는 뭐 총소라고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습니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거짓말들을 계속해 왔는데 어떻게 공수처에서 자백을 받아내느냐겠죠. 네. 근데 사실 자백을 안 하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예. 관련된 보통은 조직에서 수계를 잡으면 조직표를 종이를 한 장 줍니다. 이렇게 네. 그려라. 네 아래로 누가 있고 네. 이게 조직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딱 그려봐라. 그렇죠. 왜냐하면 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몇 번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 윗선은 예. 모릅니다. 자기 라인만 자기가 맡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방부에서는 뭐 하고 뭐 행정부에서는 뭐 하고 예. 너네는 여기 가서 전기 끊고 너네는 여기 가서 뭐 F4 회의 열어가지고 뭐 하고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예, 됐다고 예. 쳐요. 예. 그럼 본인들 분야만 알 거 아닙니까? 그 예, 밑에 있는 예.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우두머리를 조직범죄에서 잡으면 조직표를 그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를 파악을 해내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로 지금까지 조각조각 진술 나온 것들을 이 사람이 정점이기 때문에 맞춰야죠. 예. 누가 지금 이 중에서 그동안 수사받은 애들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뭘 했는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예.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수사관이면 예.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내란 사태를 왜 일으켰냐. 음. 그거를 너무 저는 수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이나 영장에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이 뭐 시도하는데 뭐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예, 저지하고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 김건희 씨가 도대체 무슨 범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특검을 얼마나 하면 안 되길래 예. 이 내란 사태까지 일으키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떠한 본인의 이런 이 생각으로 예.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가 그거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대목도 중요하고요. 우리 부승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포인트. 저는 이번 수사 윤석열을 수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의 윗선이 누구냐. 이게 윤석열의 윗선이요? 예, 윗선이 누구냐. 잠깐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인데 수괴 오브 수괴가 또 있어요? 2년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윤석열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대선 토론부터 보면서 예. 정말 아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 저는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근데 이거 저는 김건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 예. 이 사람이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뒤에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더라. 아, 나오죠, 나오죠. 네, 그럴 때가 있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대선 후보로 점찍었고 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예. 이익을 본 사람들, 너무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음. 윤석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머리가 안 돼요. 이게 원래 똑똑한데 원래 똑똑하신 분인데 왜 안 되냐면 네. 술에 의해서 전두엽 자체가 완전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알코올성 뭐 예, 그래서 뇌손상 같은 줄어들어서 예. 글 하나 못 쓰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윤석열이란 존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예. 저는 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 계엄에 예. 그 다음에 또 이 수단이 된 윤석열이가 계엄을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네, 공소장들만 보면 네. 이제 오랫동안 만남을 갖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부정선거 뭐 중국 뭐 이런 얘기 다 집어넣어서 계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윤석열 머리 하나에서 나왔겠냐? 그럼 디자인 팀 늘 얘기하지만 예, 예.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일 수사를 한다면 예.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위아래 네. 브레인들 예. 저 윤석열 위에 있는 사람은 나는 브레인은 아닌데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윤석열을 수단으로 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었던 사람.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이게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계엄의 그림을 그려줬던 사람 조직들 이런 게 지금 안 나왔거든요. 혹시 김태효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 너무 의심되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안보실이 빠져 있어요. 아예 지금 빠져 있어. 네네. 안보실이. 아니 네. 지금 댓글에서도 여러 명의 실명을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 아니냐. 예.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 사람 아니냐. 예, 박영식이 아니라 김충식, 뭐 명태균, 김태효 뭐 이런 사람들 막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 막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봤을 땐 너무 이 계엄이라는 게 네. 이 수사도 그렇고 계엄이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보면 너무 뻔한 인물들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자 메모 기재부 장관한테 경제부총리한테 메모를 갖다 준 사람은 누구야 이거야? 네. 네? 메모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냐? 음. 또 메모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냐? 예. 포고령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포고령을 배포한 사람은 누구냐? 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기획했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은 바지 사장이다. 저는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아니 머리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김태효 씨 얘기 한마디만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재작년에 그 속초 갔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 왜 갔을까요? 이게 그 이상하잖아요. 그 HID 부대를 방문해서 북한 침투 훈련 등을 점검했다. 근데 맞아요. 이거 국회에서 나온 얘기들 다 살펴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다 의심을 가던데. 예, 아니 네. 그러니까 이 지금 1차장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1차장은 기본적으로 외교 쪽이거든요. 네. 국방 이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국방은 2차장 중심이에요. 인성한 중심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1차장이 국방을 담당했어요. 이게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김태효가 왜 뜬금없이 외교 이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HID는 왜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가요? 그리고 HID는 아마 합참의장도 안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김병주 의원도 뭐 여기 등장하는 속초 어디 뭐 네, 충청에 네. 어디 이런데 뭐 장군으로 계시면서도 가본 적도 없다라고 하던데. 우리도 제가 공작대 있을 때 예. 공군 참모총장이나 이제 인가되지 않은 사람 오면 다 체크 크로스를 하거든요. 예. 못 들어오게 해요. 예. 그냥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게끔 해. 예, 예. 마찬가지죠. 김태효가 그 아무 인가권도 없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왜 HID를 갔을까? 근데 HID가 제가 잘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북한에도 침투하고 무슨 이렇게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해서 특수공작하는 그런 부대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언론 나온 거 보니까 김태효가 온다고 알았던 게 아니라 자기들은 대통령이 오는 줄 알았다라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큰 뭔가 브리핑할 것을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김태효 1차장이 HID 출신 요원을 중심으로 TF 구성했다 이렇게 지금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 제기를 안에. 하셨거든요. 예. 그럼 그걸 연결하면 지금 이번에 내란 사태하고 연결해서 뭔가 이 북한 관련해서 공작을 하려는 우리 군의 요원들이 필요했다든가 움직였다든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HID가 비상계엄에 동원될 정보사도 마찬가지고 HID도 마찬가지고 비상계엄에 이걸 동원시키고 싶어도 동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비상계엄에 와서 계엄에 와서 HID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란이면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난 일으키는 건데 네. 북한이나 정보가 무슨 소용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뭐 이번에 국조특위 국정조사특위에서 합참무장 지작사령관 나와서 뭐 맞아요. 군의 사기 문제고 왜 북풍이라고 하냐 직을 걸겠다 그런 거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다들 조용히 이 경청만 하고 있더라고. 저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입 다물라. 왜냐하면 네. 당신은 여기서 직을 걸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계엄을 이 위법한 계엄을 못 막았습니다.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어디다 대고 군의 사기 은은하고 이 머저리 같은 맞잖아요. 저는 좀 가광이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맞잖아요. 직을 걸 때는 자기가 지통실에서 김용현이 뭐 야 그 어떻게 돼가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에 서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합참의장이 할 짓입니까? 계급장 저 같으면 계급장 이 별 4개 딱 띄고 딱 내려놓고 멈추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군은 이런 위법한 계엄에 동원될 수 없습니다. 딱 잘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흥분해 갖고 직을 걸겠습니다. 군의 사기가 있지. 아니 근데 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상황이 지금 윤석열은 체포돼가지고 지금 구치소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다 똥별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계엄군과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다 지작사령관도 그렇고 네. 지상작전사령관 사성장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합참무장, 군서열 1위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와서 그렇죠. 제 명예를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수계를 잡았으니 지금부터 네. 도대체 이 정말 역사에 남을 정말 위험하고 정말 했던 위험천만했던 그 밤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부 안에 누가 있고 군에 누가 있고 그럼요. 누가 여기에 다 부역을 한 것인가를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밝혀진 게 네. 검찰이 안 밝혀졌죠. 맞아요. 검찰 네. 파트가 안 밝혀졌잖아요. 일단 네. 여인영의 지시를 통해서 나왔어요. 검찰의 임무가 있었어. 이게 안 나왔어요. 국정원도 있었고. 국정원도 있었고 맞아요. 이것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홍장원 1차장이 네. 머리를 상당히 잘 쓴 것 같아. 이게 홍장원이 그냥 난파선에서 얼른 뛰어내린 거야. 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뛰어내린 느낌이 예. 있어요. 네. 그 나오자마자 그냥 네. 다음 날인가 그냥 뭐 체포조 명단 불러줬다 네. 뭐 했다 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하라고 했다. 술술 대통- 언론에 다 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그동안 계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전에 대통령하고 예.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음. 교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박영식 앵커한테 그냥 방송 몇 번 했어. 근데 전화해 갖고 예. 야 나 중요한 사건 하나 있는데 너 저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네. 뭐 좀 해봐. 뭐 좀 해봐라. 그러면 하겠어요? 뭐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네.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홍장원 1차장한테 얘기를 한 거고
홍장원 1차장은 이거 너무 나갔습니다. 대통령님. 음. 이건 아닙니다. 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계엄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음. 이랬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검찰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갖고 국정원이 지금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안보실이 지금 안 나왔어요. 네. 안보실이 지금 안 나왔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군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행동했던 그잖아요. 네. 행동한 군인들만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는 다 숨어 있어. 음. 지금 아무데도 나온 데 없어. 음.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할 일이 태산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한남동 서버 아직까지 네네. 압수수색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들 진술이 일부만 진실이고 거짓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네. 관계도를 그리는 물증 확보해야 됩니다. 음. 풀 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국회 역할도 중요하고. 네, 네. 한남동 아까 우리 네. 조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한남동 서버 있잖아요. 한남동 서버에 이제 그래도 누가 시켰는지 항상 비하폰을 썼잖아. 그동안은 네, 막 네, 네, 개인폰 네. 쓰다가 예. 비하폰. 갑자기 보안을 굉장히 중시하는 인간이 되셨어 이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비하폰을 압수해서는 나올 게 없잖아요. 음. 이게 비하폰을 하면 여기를 포렌식을 해봐야 네. 모든 게 다 조작으로 나오거든요. 뭐 번호도 다르게 나오고 송수신한 번호들도 다르게 나오고 시간대도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는 포렌식을 해봐야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한남동에 있는 비하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서버를 이제 해서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예.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시는 그 얼개들이 다 그려지는 거죠. 네. 네. 비화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까 하나 못 짚은 게 있어요. 그 수계 위에 수계 얘기하면서 전략가들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머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의 면면이 잠깐씩 이제 언급이 되긴 했는데 뭐 김병조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HID 요원들 얘기를 하면서요. 김건희와 연관이 되어 있다. HID 요원들이 이제 요 의혹까지도 좀 제기가 된 모양이거든요. 요거는 좀 제기될 만한 합리적 의혹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건희 연관설, HID 요원들과 김건희의 연관설. 그 중간에 뭐 중간 다리가 있다고 보시는 그쵸, 거예요? 그쵸.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김건희 씨도 아직 안 밝혀진 부분이죠. 김건희 씨가 이 분명히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빠져 있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근데 어떤 연관인지 밝혀야 되겠죠. 지금 관저에 남아 있는 사람치고는 아까 저 그 화면 저희 볼 수 있나요? 그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확보한 그 화면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걔 안 돼요? 좀 찾아야 됩니까? 그럼 좀 이따 보여주세요. 어쨌든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 걔 산책하는 영상을 오마이TV가 단독으로 확보하기도 했는데 뭔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사태와는 동떨어진 행동을 보이지만 그분과의 연관설도 국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직 의원을 통해 예. 게다가 HID 요원이라는 굉장히 황당한 저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글쎄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천공의 예언과 연결시키면 예. 이게 답이 조금 보이죠. 네. 뭐냐면 천공이 2025년 올해 음. 가을 통일설, 예. 통일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통일 대통령이 네. 연결이 되고 지금 뭐 3월까지 3개월만 버티라고 했다는 게 지금 최근 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결하면 결국은 김건희가 연결이 되죠. 왜 안 돼요? 통일 대통령은 김건희잖아요. 예. 윤석열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내란의 수계는 윤석열이 아니다. 네. 난 딴 데 있을 것 같다. 김건희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김건희도 염두에 두고 그동안 뭐 이명수 기자랑 통화한 내용이나 예. 뭐 이런 걸 봤을 땐 그냥 윤석열은 김건희의 꼭두각시잖아요. 네. 그냥 움직이는 대로 자기가 이 줄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안전뱅이 주술사, 뭐 장님무사 이런 얘기 또 인형에 불과한 건데 음. 인형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내란의 수괴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 김건희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 JMS 같이 완전히 김건희와 윤석열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 종교가 아니지 주술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예,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굴 통해서 밝혀지느냐? 저는 김건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맞습니다. 봐요. 그리고 수사를 김건희 여사와 연결을 해보면은 HID 경력이 있는 그 요원이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근무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서 아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기하신 의혹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뭐 그 HID 요원이나 전직 HID 요원들하고 접촉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 특정 인물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테러를 부추겼다. 그런 제보가 있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그런 요원이 왜 있었느냐 하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김태우 차장이 가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했다라는 거 하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막 이렇게 부추기는 연락들을 했다라는 점하고 이번에 네. 내란 사태하고 연결을 해보면 뭔가 이제 그림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특검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나왔을 때는 이거 김건희 특검하고 연결된다 했는데 이제 내란 특검 나오니까 또 내란 특검이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다 연결돼 가지고요.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어디냐? 의외로 또 한 인물로 좁혀질 수도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김건희 그러니까 HID를 매개로 두고 연결되는 게 김태호하고 김건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HID 관련 TF가 안보실 2차에 예하에 TF가 구성돼 있었는데 그 TF가 김태호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납득이 조직 구조상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계가 있는데 예. 인성환 2차장 소속의 TF인데 예. HID 육사 출신의 HID가 와서 근무하는 데가 2차에 소속돼 그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 예한데 보고는 또 김태호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김태호가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김건희는 또 HID를 통해서 뭐 테러와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지금 현재 이게 골라내라면 김태호하고 예. 김건희를 고를 수 있겠죠. 예, 잠깐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화면이 나갔습니다. 아, 그 오. 남편은 뭐 이번 이제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체포가 된 윤석열 체포 이후의 장면으로 저는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관저 내부의 상황을 오마이TV가 아주 이제 내밀하게 좀 들여다봤는데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반려견으로 보이는 하얀 개가 막 이렇게 뛰어놀아요. 그리고 저기 하얀 점퍼 입은 사람이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김태호 말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추정되지 않겠느냐. 언뜻 실루엣이 좀 비슷합니까? 아니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가닥 내린 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예. 무엇보다 지금 공간 안에서 저렇게 개를 산책시키는 일반인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내외가 키우던 개와도 굉장히 흡사해 보이고 네. 그러면 김건희 씨가 맞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예. 이제 여러 마리잖아요. 여러 마리 개가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저 반려견들이 주인이 아닌데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건 너무 맞는. 아니 그 나는 저희 좀 약간 기괴하기까지 한 게 예. 개의 그 견격을 위해서는 산책은 견격이요? 네, 필수입니다. 맞아요. 왜 그거는 산책 안 시켜주면 그거는 하루에 네. 한 번 꼭 예, 산책을 시켜야 가혹행위예요. 된대. 근데 예. 남편이 체포된 그 다음 날에 직접 네.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네. 개를 산책시키는 여유 있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네, 네. 도대체 뭘 믿고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이 가능할까? 다른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굉장히
좀 기괴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멘탈리티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인 들어요. 그 사고 방식은 아닐 것 같아서. 맞아요. 아니 그죠?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윤석열 씨 들어가서 코 골고 30분 만에 잤다는 것도 저는 암만 피곤해도 그렇지 나의 검사 생활이 저 같으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맞아 박근혜가 이런 기분이었나 내가 너무했지 뭐 밤새 뒤척였다 저는 그런 거 좀 예상됐는데 네. 30분 만에 잔 남편이나 네. 개 그러니까- 산책시키는 부인이나 그러니까 제가 아, 위에 누가 있나요? 예, 추론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그렇지. 위에 자꾸 우리는 위에 누가 있어요. 맞아요, 누가 맞아요. 있다니까요. 예, 예. 이 세계관은 이제 네. 언제 완성하나요? 예.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완성시키려면은 결국에 이제 그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뭐 이제 군 전문가도 나오셨고 변호사 한 분도 나오셨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그 윤석열을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도 그랬고 검찰이 기소할 때 제가 타 방송에 나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법률가 분들한테 좀 맞지 않는 법리다라고 얘기해서 막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김경호 변호사님인가 이분이 이제 매불쇼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확 불이 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 형법상 반란죄로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상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뭐 예. 사실 뭐 사형, 총살 뭐 이거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형법 5조에 네. 보면 군형법이 엄청 센 거 아시죠? 네네네. 예, 공군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제가 네. 이번에 그저 반란죄 수계는 아니,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 제가 네, 이제 사형밖에 현안 질의할 때 없어요. 국방부 현안 질의할 때 예. 군형법 가지고 가서 다 읽어주면서 거기 온 군인들한테 다 해줬죠. 예, 예. 맞아요, 5조. 네. 수계는 사형이에요. 굉장히 그거- 무서운 근데 겁니다. 그걸 왜 뛰어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것도 기소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재밌고 연구 많이 하신 얘기예요. 그 변호사님께서 그 옛날에 전두환 씨가 이제 5.18 뭐 12.12 이런 거 이제 내란 일으켰을 때 전두환 씨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도 이게 그때 당시에 기소가 됐었단 말입니다. 네네. 반란죄다. 반란죄. 예,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법 보셨잖아요. 그 밑에 있었던 본인 직렬이 낮은데도 윗선을 쳤지 않습니까? 반란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입장이 갈렸던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통수권자 자체가 반란을 승인한 경우 또는 예. 반란을 같이 한 경우에는 윗선이 없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다수설이었고 네. 그래서 반란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났었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소수설에 근거해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 변호사님께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가 반란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수권자가 일반적으로 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통수권자가 했다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건 전체가 다 그냥 반란범이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네. 법관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럼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 판례 때는 판례는 시대가 가면서 변하는 거니까 예. 지난번에는 군 통수권자가 반란죄에 가담하면은 오히려 반란죄가 안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이르렀지만 네. 이번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내란도 문제지만 군에서 보면 사실은 반란죄가 엄청난 죄잖아요. 그럼요. 오죽하면은 반란 일으키면 수괴는 그냥 사형이겠어요. 그거는 군 전체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이 지가 제일 군대에서 높은 사람인데도 반란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반란에 있어서 수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박안수. 이 군형법은 결국은 현역 군인에 한한 겁니다. 대통령 군 통수권자를 군형법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예. 헌법 군형법을 두면 군인에 한해서 한다고 아예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군의 통수권자 네. 또 또 할 수 있느냐?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군형법 자체를 민간인이잖아요. 국군 통수권자지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네네. 국무위원이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아까 네. 소수설도 있었고 이것이
가능은 하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명확히 법에 정의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군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부승찬 의원 하시는 말씀은 1조에. 윤석열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 음. 말씀이죠. 밑에 그 이제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군인들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죠. 군인들은 받았어요. 적용을 받고 그 사람들은 내란죄 그 반란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말씀인 거죠. 예, 그죠? 예, 그죠? 예, 왜냐하면 명확히 군형법 1조를 보면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딱 명시가 됐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김관진 판례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김경호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김관진의 경우에는 그때 기소할 때 군형법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살펴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네네네. 이제 군인하고 공범인 일반인은 같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럼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윤석열도 뭐 군을 동원해서 군과 함께 게다가 그 뭐냐 이번에 김용현한테 책임 떠넘기듯이 포고령을 뭐 옛날 거를 그냥 복사해서 갖다 줬다더라. 나는 그 내용 잘 모른다는 식으로 김용현한테 떠넘긴 거 보면 어쨌든 둘은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석상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 해석이라는 게 계속해서 사태에 맞게 이제 계속 판례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일단 지금까지의 판례는 대통령은 이제 위선이 없기 때문에 반란죄를 범하지 못한다. 예. 반란을 못한다. 이게 일단은 판례다. 그게 또 있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상상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법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튼 이제 이런 너무 초유의 사태니까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 단계에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쿠데타를 진압할 때 보면 민간 경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까지 동원해서 같이 들어가는데 그 반란의 수괴, 내란의 수괴를 잡을 때 형법상의 내란죄도 적용을 하지만 아까 공범이라고 치면 윤석열은 군 형법상 반란의 수괴도 동시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만 만약에 군 형법상 반란죄까지 같이 영장에 그 혐의로 넣었다면 군대도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체포 인력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 앵커께서 공수처에 가셔야 될 것 아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상상에 나는 공수처가 너무 조심하고 네. 이번에 너무 뜨뜨미지근하고 지금 빨리 조직표 그리고 지금 빨리 그 서버 빨리 압수수색 하셔야 되는데 다 하고 있겠죠. 네. 아니요 한남동은 아직 박영식을 공수처로 아닙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찾아봤는데 그게 혐의에다가 내란 수괴만 써놨지만 거기다가 군형법까지 적용하면 군대 동원도 가능해서 이거 뭐 1차 집행 시도에 무산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저는 아니 보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부지법에다가 이제 체포영장 청구한 거 자체부터도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하면 군인도 아닌데 예. 이게 법적인 논란을 상당히 일으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잡으러 군인이 출동한다. 그러면 군사 경찰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그럴 필요 없이 공수처에서 할 필요 없이 네. 그렇게 된다면 군 검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예. 공수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반란의 수계이기 때문에 예. 그냥 군대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군 검찰에서 예. 영장 청구하고 영장 청구해서 그러면 원래 만일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네. 윤석열은 지금 저 서울구치소에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 국방부 구치소에 있어야지. 의왕이 아니고 국방부 구치소 들어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군형법을 자체를 윤석열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예. 김용현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 영역에서 하잖아요. 네. 하지만 박한수, 그다음에 여인영, 이진우 전부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예.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단 말이에요. 구속 기소를 하고. 예.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군인이니까 군 형법에 따른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김경호 변호사 논리로 간다면 예. 김용현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부 군에서 다 처리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군 형법상의 군사 반란 죄로 엮기는 어렵다. 그럼 민간 영역에서는 빠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구승찬 의원의 해설 들어봤고 사실 특검 얘기하기 전에 요건 좀 먼저 짚고 싶어가지고 짚어봤고요. 우리 인숙님 체포적 부심 몇 시쯤에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아마 저희 작가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을 텐데 저희 시간에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고요. 자, 이거 특검 얘기 잠깐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 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내란 특검이 아니고요, 비상계엄 특검이랍니다. 총이라도 쏴서 끌어내가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예? 비상계엄 특검은 아무튼 뭐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발의할 명명한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전 굉장히 양보를 그동안 많이 했다고 보는데 네. 대법원장 2인 추천에다가 외환죄 들어간 거 그리고 수사기간 줄인 거 수사 인력도 줄였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뭘 뺐냐? 외환죄 빼고 내란 선전선동 혐의 빼고 인지 수사 빼고 이게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빼고 이걸 뭐 어떻게 협상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네. 중요한 포인트가 네. 고발 들어온 것들 다 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본인들 셀프 방어한 거거든요. 맞아요. 본인들 지금 내란 공조범이고 그리고 네. 허위사실 유포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 단체와 국민들이 고발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막겠다고 셀프로 그렇게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이게 우리 조 변호사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제보 중에 이번에 내란 때 이번에 그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다. 아, 네. 그런 제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 정확하게 이름까지 언급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저는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런 제보도 있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특검에서 너무나 많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게. 네. 그리고 이거는 분명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으로 튀어요. 이 사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예 예봉을 이게 딱 차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 근데 이건 이름이 너무 많이 언급이 돼가지고요. 12월 3일, 4일, 5일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아니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김 씨입니까? 소름 돋는데요. 아니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씨입니까? 박 씨입니까? 고 씨입니까? 추 씨입니까? 저 또고발당해. 알겠습니다. 네. 예. 다 지금 열심히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성명을 써준 거에 제가 성만 읽었어요. 실명은 언급 안 했습니다. 명씨입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 음. 내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참뭘 특검에서 하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남고 싶은 건가요? 왜들 이러십니까? 이제 조기 대선 가면은 뭐 윤석열이랑 선 그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차라리 박근혜 탄핵 정국 때는 그래도 그때 당시 그 정당은 선이라도 그었지. 지금 이래가지고 선이 그어지겠냐고요?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예. 현재는 이제 그거죠. 김건희 특검하고 네. 이번에 내란 특검 이 네. 두 가지입니다. 상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거예요. 명태균과 관련돼서도 수사를 많이 받을 테고. 당연하겠죠. 예, 그 다음에 내란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 여기서 과연 추경호만 피의자로 지금 뭐 가 있는 상황인데 예. 문자를 여러 번 장소를 옮겨서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예. 이건 분명 대통령실하고 내통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이제 특검을 통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뭐 공수처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로 사실 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예. 지금 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 씨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거 뇌물죄 관련성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기들 공천 관련해가지고 또 뭐 여론조사 뇌물로 받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대통령한테 연결해주고 자리 받고 하는 거 관련된 거고 김건희 씨하고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직권 남용
본인이 할 수 없는 일 대통령 통해 가지고 어디 통해 가지고 하면서 직권남용한 거 엄청 많고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나 관련해서 위반한 거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완전 게이트가 될 정도로 보통 예.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봐요. 만일 이게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빨리 돼서 뭐 2월 말 3월 초라고 한다면 예. 바로 대선 모드로 가는데 특검이 돌아가. 그래서 와. 매일 브리핑이 나와. 음. 그러면 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법이 정치를 흔들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든 막아야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불똥이 튀는 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 뻔해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내부적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복잡하고 이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오늘 그 눈물을 울컥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어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다. 그리고 뭐 어제 윤석열이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 뭐 이런 당부를 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울컥하가 요즘 심경이 참 많이 복잡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저 정당은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쌍권 총회니까 한 명 또 누구 있지 잠깐 권영세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라 불리는 저 사람들은 윤석열의 손절 타이밍을 언제로 지금 상정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로 상정하고 있을까요? 대충 모든 정치 일정을 다 감안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예. 윤석열 씨가 어쨌거나 언론 일면에서 내려가는 시점은 저는 2월 말 탄핵 선고 때라고 봅니다. 그 뒤에 형사 재판은 굉장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예.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고 1년 이상 갈 거예요. 박근혜도 그랬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손절 타이밍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는 손절을 할 수가 없고 충신으로서 막 눈물도 글썽거리고 오늘 권성동 그 의원도 본인이 막 내가 친구로서 뭐 좀 더 내가 잘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오랜 친구다 하면서 막 울먹거리고 이랬잖아요. 그만해 진짜. 진짜. 근데 그거를 듣는 그 네. 의원들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네. 그 영상에 보니까 다들 정말 나라 잃은 표정이죠. 이렇게, 예, 막 완전 네. 무슨 뭐 나라 뺏긴 표정으로 네. 앉아 계시는데 저 좀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지역구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 네. 지역구가 다 무슨 뭐 네. 경상도고 어디 뭐 네. 충청도고 강원도고 이번에 다 그 아직도 그 본인들 지지세가 높은 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분들은 최대한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을 텐데 네. 그거는 나는 배신자가 아니고 나는 끝까지 지켰고 나는 네. 지켰고 네. 요렇게 하는 것까지가 어쨌거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있을 때까지 아. 탄핵 기각될 때까지 인용될 때까지고 예. 그러면 그게 2월 말이면 끝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 선거 모드로 들어가면 예. 버려야 돼요. 예. 버리고 그다음 뭐 하겠어요? 앞에 가서 아시죠? 삼보일배를 하든 네. 다 같이 절을 하든 예. 무릎 꿇고 예. 뭐 삼배옷 같은 거 입고 읍소하고 그다음 뭐 해요? 다시 태어나야죠. 머리 깎고 그렇죠. 그리고 당 이름 바꾸고 당 이름도 바꾸고 간판도 바꾸고 그리고 셀럽을 영입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박영식의 거 조심하세요. 아까 너무 잘 따라하시고, 그러니까 셀럽을 영입해가지고 윤석열의 윤자도 이응도 나오면 안 돼요 그때부터. 저는 아.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근데 진짜 야 이거 마치 아유. 한 편의 시나리오를 아니. 이대로 되면 진짜 돗자리 까셔도 되겠다.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버렸다고 봐요. 이미 버렸어요? 손절을 했어요. 저렇게 아까 근데 권성동은 막 우는데 근데 활용가치 아. 뭐냐면 모든 국민의힘으로 오는 풍파를 윤석열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이 정말 이 수단으로선 최고인 거야. 총알바지. 액막이 네. 인형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최고인 거야. 이미 버렸는데 네. 자 그러면 야 진짜 잔인하다 진짜. 아니 방어막으로 생각을 야 국힘 잔인하다 진짜. 액막이 인형. 제가 국회의원 이제 뭐 7, 8개월밖에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알아요. 야 윤석열을 내가 이게 진짜. 아니 네. 윤석열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예. 아닐 것인가.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예. 국민의힘은 저 윤석열 취급도 하기 싫지. 근데 이미 심리적인 손절은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졌는데 네. 본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태균 변수라든지 그다음에 예. 내란과 관련된 변수들이 예. 이게
방어막 없이 다이렉트로 국힘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이가 있어서 시간 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 윤석열한테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20초 동안 눈물 권선동 예. 저게 예. 아니 저러게 아니 국회에서 볼 거면서 여기 여의도고요. 아니 과연 조금만 가시면 바로 만나는데. 김용만하고 그 네, 하는 거 봐요. 아 국회에서 김용만 의원하고 딱 눈싸움 하는데 예. 그런 사람이에요. 권성동. 뒷짐지고 토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뒷짐지니까 김용만 의원도 같이 뒷짐지고. 딱 지잖아. 네. 어? 예. 거기서 이제 그 안중근의 이제 단지 동맹가가 흘러나오고 말이야. 아. 멋있었어요.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도 네. 보면요. 예.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네. 무슨 윤석열한테 충성해. 네. 야, 계속해서 이 구구들, 네. 보수들 결집해주고 예. 그 다음에 사법적 리스크를 국힘 쪽으로 오지 않게 디펜스 해주고 예. 이런 역할로 시간 계속 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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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대한 버텨. 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이거예요. 어. 윤석열은 그런 의미에서 쓸모 있는 카드인 거지 예. 지켜야 될 대상은 아니라니까요. 야, 이 군에 계실 때도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런 정치적인 초짜도 예. 윤석열을 버려야 되는지 안 버려야 되는지 아는데 예. 국힘은 그 정치적 고수들이 많잖아요. 예. 벌써 버렸다니까 아니 심리적으로. 이 말씀 들으니까 예. 왜 윤석열 지키겠다고 그 40 몇 명 갔던 공관 앞에 갔던 의원들이 밥은 안 먹었는지 알겠어요. 아, 그쵸. 어. 그쵸. 그게 상징이었죠. 예, 난 좀 이상했거든요. 예. 눈도장 찍으러 간 거면 밥 가서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예. 근데 그 사람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윤상현 같은 사람은 또 들어갔다 오잖아요. 이제 그랬어야 아니 되는데. 지금 윤상현이 제일 먼저 죽게 생겼는데 아, 그래요? 윤석열 없으면 예. 윤석열이란 방패막이 없으면 제일 먼저 죽어요. 윤상현은 명태균 게이트로. 아, 그걸 몰랐네요. 제일 먼저 죽는다니까? 그것도 살아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내란 이게 윤석열이 최대한 국힘 입장에는 최대한 끌어주는 게 거기다가 네. 뭐 보수가 과표집돼 있다지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역전된 네. 데도 있고. 예, 안 그래도 전 그런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 여론조사. 예. MBS도 그렇고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몇 가지를 보더라도 좀 도드라지긴 하더라고요. 그거 뭐 저희가 모든 여론조사를 다 언급해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경향성 자체가 국민의힘이 올라온 거는 사실로서 확인이 되긴 하는데 저기에 있는 어떤 여론조사에 분명히 함정이라는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려볼까요? 왜 이렇다고 경향성이 이렇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좀 빠지고 국민의힘은 좀 올라가고. 저는 일단은 다 믿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네. 그 어떤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40%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뭐 알고 보니까 질문 자체가 편향되게 물었다라는 게 아, 좀 드러난 적도 있었고 거기는 좀 이상한 곳이죠. 제가 예,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른 뭐 좀 공정성 있는 MBS 있었고 예. 리얼미터. 예, 갤럽이 그런 있었고.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집 효과가 상당히 있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먹히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 전략이 먹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설문조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들은 설문조사 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선거 때도 똘똘 뭉쳐가지고 당원 투표라든지 일반 국민 투표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효과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수치를 저는 그냥 무시하거나 거짓말이야 뭐 가짜 뉴스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실제로 응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맞아서 이 수치를 볼 게 아니라 저는 40%다, 30%다, 뭐 어디가 높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추이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 어쨌거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회복되고 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좀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부승찬 의원님은 뭐 여론조사에 함정이 이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함정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봐요.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힘드실 수 있는데 다만 저는 뭐냐면요. 지금 여론조사에 있어서 윤석열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란이라는 건 이 보수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이미
이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국힘이나 이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미 대선 모드예요. 이미 대선 모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민주당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대선 모드로 진보 진영이나 대선 모드로 갔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을 보게 되면 이 중도층들은 이제 12월 3일인데 지금까지도 막 내란이냐 아니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정치적인 싸움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당일에 비상계엄 당일에는 워낙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설마 이런 일이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이제 중도가 관망으로 돌아섰다고 좀 봐요. 하지만 이 중도들은 결국 대선에 가면 예. 저는 대선에 가면 국힘 후보는 찍을 리가 없다. 그런 이 내리에 너무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나 내란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관망세로 돌아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국힘 쪽은 완전히 이거 대선 모드로 간 거다. 윤석열하고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또 국힘은 이게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때 쪼개지는 학습 효과. 맞아요. 분열돼서는 죽는다는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를 규합하는 그리고 이제 대선이다.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톡도 돌아다닌다고 해서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임해도 완전히 대선 모드로 갔어요. 이쪽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당연히 그 정도는 나오죠. 보수를 지지하는 층은 여전히 존재하니까. 예. 계엄이라는 사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에 대해서는 한 60%가 윤석열을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예. 이번 탄핵하고 이 윤석열 내란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다르게 가고 있다. 여론조사는 대선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라는 대선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먹히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을 분리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입법 독재, 국회 독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진보 입장에서 그거에 관계없이 찍지만 중도는 야 이거 여론조사에서 뭐하냐 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중도는 결국 대선에서는 저는 이쪽 진보 진영 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거기서 또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후보를 뽑는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미성숙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에 일비할 필요는 없다. 네, 혹시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탄핵 심판의 내용들을 좀 따라가 보시면 그 여론조사의 내용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헌재 탄핵 심판에서 보여진 윤석열 측 변호인의 모습을 잠시 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돌아올까요? 정말 없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 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다 다 공포하고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선포를 했다고 계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아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있느냐 만약에 비상계엄을 갖다가 진짜 실시해가지고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 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언론을 통제해서 진짜 못 들어주겠죠. 평화적 계엄이랍니다. 평화적 계엄이었는데 국회에 막 계엄군 들이닥쳐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총을 쏴서라도 막 윤석열이라는 내란을 쓰게 된 총을 쏴서라도 아무튼 잡아 끌어내라고 하지 않나
이런 평화적 계엄이 세상에 어딨냐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지금 헌재에서 이뤄지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내용들이나 주장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거든요. 뭐 지금 변론 기일이 조금 뭐 오늘 확인해 보니까 더 늘어난 게 맞죠? 조금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2월 4일까지 지금 마지막 그때까지 지정이 된 상태죠. 지정이 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네. 그 다음 주는 설날이기 때문에 쉬고 그리고 어차피 예. 지금 수사기관에서 각종 네. 자료가 와야 돼요. 그 다음 화요일까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이런 황당한 장면들을 우리가 더 앞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가 이거 라이브로 좀 보다가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못 예. 보고 죄송하지만 꺼버렸는데 네. 재판관님들도 진짜 고생 많으시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 변호사분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팩트로 공소장에 보통 지금 공범들의 공소장에 있는 사실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공소장에 나와 있다는 거는 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소장에 아무 말이나 쓰지 않아요. 한 줄 한 줄이 다 증거가 있어서 뒤에 그 공소장 뒤에 증거 쫙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개돼 있는 김용현 공소장에 있는 내용하고도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포인트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 그러니까 선포 요건이 되는가를 심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는 군력을 왜 풀었는가 그게 지금 정당한 헌법 위반 행위인가 아닌가 그리고 중앙선관위에는 왜 들어갔는가 그다음에 각종 요원들 체포하라고 한 거 뭐 판사 체포해라 누구 체포해라 한 거는 왜 했으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쟁점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라라고 지금 처음에 재판관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 그 포인트에 대해서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왜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은 본인들이 말하는 지금 그 얘기들 주장들하고 그동안의 공범들의 이 얘기한 것들하고 다른데 그럼 본인들이 그거를 증거로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서로의 공방과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게 안 되고 예. 그냥 마치 윤석열 씨가 그냥 불러주는 거를 그냥 그 항변하는 내용을 근거 없이 얘기하는 듯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깊어지지가 않고 예. 재판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지금 증인 신청을 보니까 국회 측 증인 5명을 신청했고 윤석열 측이 1명인데 여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요렇게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특별한 변수가 안 될까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민주당이 그 윤석열 측이나 예. 우리 측에서 이제 증인들 신청한 거 보면 네. 이미 뭐 1차적으로 조사가 다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전혀 음. 저는 저런 거를 보고 있으니까 보면 볼수록 잘 안 보게 되시죠? 아니 탄핵이 빨라지고 있고. 예. 아니 그냥 탄핵은 그냥 그 불안감 있잖아요. 그래도 예. 혹시나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일말의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예.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예,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헌재 공지가 떨어졌나 봐요. 변론 기일이 연장했습니까? 6차 2월 6일 오전 10시, 7차 변론 기일 2월 11일 오전 10시, 8차 변론 기일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취지에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또 그래요. 예, 왔네요. 그러면 이제 또 길어지는 거라서 변론 기일입니까? 예, 변론 기일. 평의가 아니라 변론 기일입니까? 예, 변론 기일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그렇군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예. 변론기일 박근혜 때 보니까 네. 변론기일을 여러 번 연 다음에 그걸로 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여러 번의 재판관 회의 평의라는 걸 또 열더라고요. 네.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음. 대토론을 하는 거죠. 이게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네.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정한 날짜가 아까 2월 13일? 2월 13일이면 그때부터 평의를 또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박근혜 때는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2월 말 예상했던 것이 3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 국회에서는 약 3월 초로. 예.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라이브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정말 알찬 시간이었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대로 좀 바쁘게 이 많은 아이템들을 소화하느라고 또 소화를 못 해드렸습니다. 오늘 곽수산 없는 곽수산 라이브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금요일 방송은 곽수산 씨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